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체상금, 지연배상금이라고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떤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발주자하고 요 지체상금과 관련된 협상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국하는 게 좀 문제가 돼서 못 가게 됐어요. 그 협상에.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 이것을 주제로 해서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체상금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liquidated damages라고 하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계약 조건들은 liquidated damages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FIDIC 계약 조건인 경우에는 1999년 판부터 이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liquidated damages 이렇게 하다가 99년 판부터는 delay damages라고 해서 용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FIDIC 계약 조건인 경우에는 좀 더 알아먹기 쉬운 우리 엔지니어들, 건설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좀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자. 직접적으로 의미를 알 수 있는 이 지체상금이라는 게 뭐냐면 공사를 제때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완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계산해서 계약에 넣어두고 그리고 그 계약에 넣어둔 이유를 적용해서 발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손해를 보상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지체상금, liquidated damages에 대한 본질입니다. 이 liquidated damage는 뭐 시공사가 완공해야 될 날짜에 공사 목적물을 완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니까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에게 공기 연장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그 연장 권리 인정하지 않고 발주자 멋대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기존에서 공제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협상 가려고 했던 그 현장도 시공사 쪽에서는 이제 공개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막무가내로 아니다. 난 지체상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감액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발주자 권리에 대한 협상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사용할 계약 조건은 그 FIDIC이 작성한 핑크북이라고 하는 것, 국제개발은행들, 다국적 개발은행들, MDB라고 하는 그 은행들이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그 계약 조건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은 이 내용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사항들 잘 청취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핑크북, FIDIC이 작성한 핑크북은 지체상금, 지연배상금, 딜레이 데미지스라고 하고 있다 그랬죠. FIDIC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이 8.7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연배상금이라고 하는 것도 발주자의 클레임의 하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연배상금,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늦어지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요율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그 한도, 늦어지는 게 뭐 늦어졌다고 해서 무한대로
그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그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맥시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에 따라서는 맥시멈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극단적인 불이익이 시공자에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경우는 발주자가 악의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입찰 참여 자체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무조건 일이 필요하죠. 일을 수주해야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발주자가 악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 규정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쩌다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체상금이 적용된다.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시공자가 공사를 완성해야 될 의무가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시공사는 그 공사를 완공해야 될 의무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상금을 냈다고 해가지고 면책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면 지체상금을 내는 것 계속 낸다. 그럼 시공자가 이제 맥시멈이 있으니까 그 맥시멈이 이제 차는 정도가 됐어요. 그럼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미 뭐 지체상금 맥시멈에 찼는데 그냥 고의적으로 지연하지. 발주자 좀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할 수 없죠. 발주자의 경우 그러한 경우로 하게 되면 지체상금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지체상금에 대한 권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권리, 가장 무서운 권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 계약 해지 권리를 행사할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 그리고 그 지연된 것이 지체상금 맥시멈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 협상을 통해서 지체상금이 좀 경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발주자가 지체상금에 어떤 그런 권리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 발주자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기성해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발주자가 지켜야 될 절차가 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도 발주자 크레임의 하나다. 이게 뭐냐 하면 발주자도 크레임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 피딩 계약 조건인 경우에는 핑크북뿐만 아니라 뭐 레드, 옐로우, 실버, 골드북, 피딩이 발표한 모든 계약 조건에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발주자 크레임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핑크북 같은 경우에는 2.5 조항이 발주자 크레임에 대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2.5 조항을 보면 발주자의 크레임이라 하더라도 발주자 크레임 하려고 그러면 이 핑크북 같은 경우는 28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 크레임인 경우에는 똑같죠. 28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공자 크레임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안 하면 권리를 박탈하고 있죠. 근데 발주자 크레임인 경우에는 권리 박탈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핑크북의 경우 2010년 판, 개정판인 경우인데, 그런데 2017년도 판에 이제 레드, 옐로우, 실버는 개정됐거든요. 핑크북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 개정된 레드북, 옐로북, 실버북, 이 레드북, 옐로북, 실버북이 뭐냐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전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그 이전 동영상을 살펴보시고, 그 2017년도 개정판에서는 발주자도 28일 이내 통지를 못하면 권리를 박탈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졌죠. 어쨌든 지금 2010년도 이 핑크북의 경우에도 발주자는 통지해야 될 의무를 갖는다. 이거 이제 첫 번째 절차입니다. 물론 통지를 안 했다고 해서 권리가 박탈되지 않지만 통지해야 되는 건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발주자가 통지도 안 하고 막바로 공지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하게 되면 너 통지 안 했잖아. 크레임 절차 지키지 않았잖아. 라고 시공자는 반박할 수 있다.
그럼 통지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2.5조항에 보면 발주의 경우에도 자기의 권리를 입증해야 돼요. 클레임은 입증의 문제잖아요. 그 입증해야 돼요. 그 입증을 안 하고 막무가내로 부과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시공자는 또 입증해라. 2.5조항에 따르면 입증 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입증의 어떤 자료나 문서들을 제공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또 이 발주자 클레임의 경우, 시공자 클레임은 마찬가지지만 최종적으로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3.5조항인데요. 3.5조항은 뭐냐면 3.5조항에 의해서 결정돼야 될 그런 사건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3.5조항의 절차를 따라라. 그럼 3.5조항의 절차는 뭐냐? 첫 번째는 합의해라.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합의를 시도해라. 그것이 안 되면 두 번째 절차 뭐냐면 그때는 엔지니어가 결정해라. 근데 핑크빛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가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주자가 통지도 했고 그다음에 입증의 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 3.5조항에 대한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 입장에서는 발주자가 부당하게 지치상금 공제한다라고 하게 되면 3.5조항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돼라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3.5조항에 따라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냐? 일단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첫 번째 절차. 발주자 시공자는 합의가 돼야 된다. 그 합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시면 돼요. 그 설득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협상이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지니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뭐 발주자 편일 수도 있고 피디계에서는 공정하게 결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발주자 편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분쟁을 발생시켜야 돼요. 엔지니어 결정에 불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복하고 그것을 중재, 피디는 이제 그 ICC 중재를 권유하고 있는데 중재는 소송, 그 분쟁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발주자가 부당하게 공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시키고요. 빨리 분쟁으로 이것을 옮겨서 중재를 통해서 또 소송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획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재, 소송 이건 너무 길다, 돈 많이 들어간다 이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안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갈 길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발주가 부당하게 공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관리는 분쟁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쟁을 전제로 해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피디 계약 조건인 경우에는 부분공사는 이제 계약에 정리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섹션이라고 그러고요. 그 부분, 그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트가 됐건 섹션이 됐건 간에 어떤 파트에 대해서 또는 섹션에 대해서 인수확인서가 발급되면 그럼 지체 상금도 인수된 목적물의 가치에 비례해서 축소되게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약 조건에 혹시 부분공사 또는 파트가 인수되었을 때 이 지체 상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고 부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체 공사에 대해서는 completion 완공일을 넘기면 그러니까 완공일 기준으로 해서 지체상금이 부과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지체상금이 줄어드는 부분들 이것은 인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과 인수는 틀려요. 공사 목적물이 완공됐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인수해 가는 시점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인수해 가는 시점은 완공 이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적용의 시점 차이가 좀 다를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발주자가 인수에 갔을 경우에 이 경우에 맥시멈 한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적용되는 요율이 줄어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약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않으니까 이 계약 관리, 이 계약 조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계약은 결국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뭐 저도 좋고요. 다른 전문가들도 좋고 이 계약에 좀 정통한 그런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어떤 의문사항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이런 계약적 그 이슈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것만 해드리고 풀어드릴 수 없는 문제면 뭐 공부해서 풀어드릴 수 있으면 또 공부해서 풀어드리고 뭐 안 되면 또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어려움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